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주제로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선교학적으로 보면 청년 세대는 미전도 종족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과 이를 극복하려면 교회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현장 예배와 교회 사역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일 예배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87%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조은영 신임 회장은 YWCA 회원과 청년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전쟁 2주년을 맞게 되는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이른바 가난한 청년 비율이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청년이 떠나는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란 주제로 긴급 진단에 나섰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교회가 더 많이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교회가 무종교, 탈교의 세태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전승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합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기독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4세 개신교인 가운데 24%가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며 이 가나안 청년 가운데 10명 중 7명인 73%가 고등학교 졸업 후 교회를 이탈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나마 가나안 청년 3명 가운데 1명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교회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청년이 떠나는 교회 미래가 있을까란 다소 직설적인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교회협의회 권형률 언론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가나안 청년들을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주제 발제에 나선 새신교회 김종구 목사는 우리 사회 청년 세대는 선교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었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들의 교회 이탈 현상이 가속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종구 목사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한국교회 개선 사항으로 영성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언급했다면서 젊은이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예배와 사회적 책임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교회에 빈 공간 많잖아요. 요새는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전부 다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소원인데 그런 이들을 위한 일종의 스튜디오, 간이 스튜디오 정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개방하는 것도 교회와 한국교회와 젊은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길섭교회 김동환 목사는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동환 목사는 이를 위해 교회가 신앙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청년들에게 문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대화의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회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영성 수행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청년들은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그 공간을 방문하고 참여하고 재구성해 나갈 것이다. 이 밖에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총무를 역임한 하성웅 목사는 청년과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의사 결정권까지 보장해주는 열린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백교회 강세희 전도사는 청년은 이질적이면서도 열려있는 이들이라며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호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목회자와 평신도 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현장 예배와 교회 사역이 코로나 이전으로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1월 담임 목회자 526명을 대상으로 성인 기준으로 현장 주일 예배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조사한 결과 코로나 이전 대비 87%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구소가 지난해 1월과 5월 조사할 당시 각각 85%와 86%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지난 1년 사이 현장 예배 회복률은 8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인 기준 현장 주일 예배가 회복됐느냐는 질문에는 31%가 회복됐다고 답했고 절반이 넘는 54%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15%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성장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회 학교는 회복됐다는 응답이 25%, 회복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3%로 성인 예배에 비해 회복이 더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헌금은 91%, 소그룹 모임과 성경 공부, 전도 활동, 지역사회 구제 봉사 등의 사역 등은 각각 76에서 78%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교회 규모가 클수록, 소그룹 운영이 잘 될수록, 또 목회자의 현재 교회 심우 기간이 짧을수록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장 예배 회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인 수나 헌금 규모도 대체로 호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전년 대비 교인 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43%, 감소했다는 응답은 21%였는데 증가폭은 12%, 감소폭은 14%로 나타났습니다. 헌금도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올해 재정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가 87%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목회자는 37%, 여유 있다는 목회자는 22%로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교회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YWCA는 오늘 세문안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직전 제1부회장이었던 조은영 회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조은영 신임 회장은 YWCA 회원과 청년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혜인 기자입니다. 기독여성 시민사회 운동단체인 한국 YWCA 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직전 제1부회장을 역임한 조은영 회원이 선임됐습니다. 조은영 신임 회장은 2001년부터 한국 YWCA 연합회에서 실행위원과 인사위원, 회계와 부회장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왔습니다. 4명의 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진행된 임원 선거에서 조 신임 회장은 투표 참여 인원 117명 중 91표를 득표했습니다. 조은영 신임 회장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원들을 통해서 저를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조 회장은 주어진 임기 동안 탈핵 기후생명운동이 YWCA의 중점운동으로 더 활발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전환운동이 더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지역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에너지 절약 운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중점을 둔 사회적 서비스 모형 발굴과 지역 YWCA의 참여 확대, 청년 여성 활동가의 리더십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체제 안에서의 활동보다는 각자 운동과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청년 여성 활동가들을 지원하면서 청년 운동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회장 선거도 팽팽했습니다. 제1부회장에는 115명 가운데 58표를 얻은 김은경 회원, 제2부회장에는 56표를 얻은 이은영 회원이 선출됐습니다. 청년 부회장에는 서다미 회원이 단독 후보로 올라 무난하게 선임됐습니다. 회장단의 임기는 2년입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앞으로도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생명, 성평등, 평화통일, 청년과 청소년 등 4대 운동 영역에 대한 회원 참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최근 제5회 도너 패밀리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 1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2020년부터 도너 패밀리 장학회를 출범해 장기기증인의 유자녀들이 생명 나눔에 대한 자긍심을 품고 경제적 제약 없이 꿈과 재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5년간 뇌사 장기기증인 2,200여 명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에서 50대가 59%에 달한다며 유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 등 10개 교원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고 서희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서희초 교사의 순직 인정은 한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 50만 교원의 명예회복이자 공교육 회복의 기점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오롯이 유가족에게만 떠맡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희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교원의 순직 인정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이틀 뒤면 전쟁 2주년을 맞게 되는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살펴봅니다.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고 민간인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들에 대한 주변 국가의 관심과 지원도 줄고 있어 한국교회 지속적인 연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 김창호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보는 것과 외부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르고요. 키예브가 이번에는 미사일 공격도 받고 드론 공격도 받고 그랬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이 러시아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렇게 헤르손 지역이나 돈바스 지역, 이 전쟁 지역 쪽으로 보면은 너무 비참할 정도라 아주 참혹하다 그럴까요? 더군다나 젊은이들은 다 피난을 갔고 80% 이상이 노인과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노인과 아이들이 너무 참혹하게 고생을 하니까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나죠. 군인들을 보게 되면은 받은 월급에서 헬멧도 사야 되고 방탄복도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족들이 이 사제 군복을 사서 보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음식 같은 것도 조달을 하는데 마른 음식을 우편으로다가 보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전쟁을 하는 거죠. 이웃 지역에서 난민 사역은요, 굉장히 활발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제재가 있고 또 난민들에게 제공했던 물질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이 가면은 한 사람 앞에 한 200유로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전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방 안에 갇혀 있고 감옥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처음에는 많은 대접을 해줬는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폴란드 지역이나 헝가리 지역 이런 모든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모습을 눈으로치 목격했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제 개인주의로 빠지니까 나라까지도 자기 나라 유익만 위해서 생각하다 보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귀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난민들이 더 고통스럽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 개신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키예브 쪽에도 그렇고 모든 도시마다 해서 많은 복음의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아주 활발하게 난민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민들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안에도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도시에 많이 흩어져서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우리 개신교에서 우크라이나 목사님들이 헌신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들과 또 현지 의료 시스템을 담당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은 독자적으로 한교봉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땅이 넓고 농토를 짓는 곳이기 때문에 병원 간다는 것이 그들에겐 굉장히 큰 일이고 또 병원을 한번 가도 그날 되는 게 아니라 몇 번씩 왕래를 해야 되니까 큰 도시마다 하나씩 있지 우리처럼 이렇게 병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왕진을 하게 되면은 아주 참 유익한 의료 선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리코프에 있는 어떤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생은 러시아 군인으로, 손주는 우크라이나 군인으로 나가서 싸우고 있다. 근데 그게 형제 간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정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꼭 기도해 줘야 될 문제고요. 그 전쟁 지역 안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많은 생필품이나 이런 거를 조달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현지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많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복음적인 차원에서 또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저는 러시아에서도 8년 동안 사역을 했던 사람이니까 러시아 군인들, 우크라이나 군인들 희생이 너무 큽니다. 거기다 이제 천중장년 전부 다 이런 분들이죠. 제가 사역하던 러시아에서도 주일학교 때 컸던 애들이 3명이 가서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정치적인 안정과 국민들이 애국심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뭔가 우리 한국교회에 경종을 보여주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많은 나라들이 종식에 대해서 관계를 가져줘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 문제는 러시아의 푸틴과 젤렌스키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종전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김창호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전라도와 경북 동해안은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